몇 쪽이에요? 82페이지. 쌤이 생각한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면 되지. 자, 규원가 확인할게요. 규방에서 원망하는 노래. 규방이라는 것 자체가 누구에 의해서 조선시대의 부녀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시다. 원망할 거예요. 누구를 원망할 거야? 나 내버려두고 집 나가서 술 처먹고 놀고 있는 남편. 오른쪽 잠깐만 볼게요. 독수공방하는 여인의 외로움과 슬픔이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는 가사다. 가사에 대해 알고 있는 거 있어요? 그래, 형식은 운문이고 내용은 산문으로 되어 있죠. 형식이 운문이라는 건 시처럼 생겼어요 이건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뭐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시조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시조 엄청 늘려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운문, 운율이 느껴집니다. 글자 수가 3개, 4개 혹은 4개, 4개 반복이 되는 3, 4조, 4, 4조의 사음보. 몇 줄 써요? 할 말 끝날 때까지. 그래서 사음보 연속체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작품을 감상하고 자신의 경험을 담아 이를 재구성해 봅시다. 누군가를 애타게 그리워해서 원망할 만큼 누구를 그리워해 본 적 있어요? 네, 뭐 살면서 한 번쯤은 있어도 되는데 웬만하면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규방가사입니다. 부녀자가 썼고요. 남편 원망하고요. 자신의 현재 처지에 대해서 체념하고 그 남편을 기다리면서 느껴졌었던 자신의 속마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다. 규방 여인의 한 많은 삶. 이 한 많은 삶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당시 조선시대의 사회 문화적 배경 때문에 생기는 거지. 어떠한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독수공방하는 빈방을 혼자 지키는 여인의 삶과 한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대비하고요. 옛날엔 참 예뻤는데 요즘 못나졌어. 옛날에 엄청 즐겁고 결혼하기 전에 엄마 아빠한테 사랑 듬뿍듬뿍 받았는데 지금은 너무 고생스러워. 화자의 현재 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자연물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비유하고 표현하고 있는데 특히 감정이입 드러나 있는 부분들은 꼭 체크해야 되겠고 비유법, 영탄법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중국의 옛날 고사를 활용하고 있고요. 섬세한 여성의 문체로 높은 문학적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4대부 중심의 가사 작자층이 여성으로 확대되는 시조가 되었고 여기 규방가사인데요. 앞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까? 우리나라 전해지고 있는 최초의 규방가사다. 여인이 쓴 최초의 규방가사. 미워도 사랑하니까 미운데 왜 사랑하고 앉아있냐? 패스. 시작해 볼게요. 일단 첫 줄만 합시다. 엊그제 저먹더니 하마어이 다 늙거니 위에다가 슬쩍 써놓을까? 사음보 율격을 지니고 있다. 엊그제 과거에는 젊었는데 어이 벌써 다 늙었는가? 그러면 또 위에다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끊어놓고 과거에는 젊었었는데 현재에는 이미 늙어버렸다. 과거와 현재의 처지에 대한 대조. 소년행나, 소년 시절 즐겁게 놀러 다니던 생각을 하니 말해도 앞에 말이 빠져있죠. 현재 처지를, 현재 나이의 처지를 निर्러도 말해도 소용이 없다. 왠지 대놓고 이야기하고는 있진 않지만 현재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한탄의 어조와 정서가 느껴지고 있죠. 늙어서 서러운 말을 하자 하니 목이 메어온다. 부생모육,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신고, 매울 신, 쓸고 몹시 고생해서 이내 몸을 길러낼 때 나 어릴 때 엄마 아빠 엄청 사랑받으면서 곱게 자랐거든. 엄마 아빠가 나에게 말했대요. 공후 높은 벼슬한 사람의 배필 짝이 되기는 못 바라도 딸 앞으로 장관, 총리,
어쩌고 김대감 적어도 정승 판서집에는 시집가야 돼 라는 건 못 빨아도 군자 어진 사람의 호구 좋은 짝이 되기를 원했는데 부모님이 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냥 삐까번쩍한 집에 가서 시집가지 않아도 되니까 평범한 집에 그냥 착한 놈 만나라. 좋은 사람 만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삼생의 원업이요. 삼생이면 나 태어나기 이전의 전생, 현재의 내삶, 차생, 다음 태어날 내생, 전생, 차생, 내생 세 개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죽으면 끝이 아니야. 태어나기 전에 뭔가 다른 존재로 태어나 있었어. 불교 사상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삼생의 원망스러운 업보 때문인가? 월하노인, 도교에서의 이야기하는 남녀 짝지어주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 사람의 연분으로 장안이면 중국의 수도인데 여기에선 그냥 한양이죠. 장안, 서울에서 유협, 놀기 좋아하는 이런 말을 써도 되나? 경박자, 경박스러운 놈을 꿈처럼 만나서 이거 누구예요? 장안유협 경박자는 자신의 남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요 단어만 봐도 남편에 대해서 원망의 생각이 정서가 있고요. 남편이 어떤 놈인지 대충 알 것 같죠? 이렇게 장안유협 경박자를 꿈같이 만나서 상시 늘 용심 마음 쓰기를 살 얼음 디디는 듯 말이 빠졌죠? 매우 조심조심 했었었다. 살얼음 디디다. 행동을 조심하다. 여차하면 추락할 수 있어. 사자성어 뭐 있어요? 여, 리, 박, 빙 이라고 하는 사자성어 있죠? 이런 건 좀 외워주셔야 되지 않을까? 늘 마음 쓰기를 살얼음 디디는 듯 조심조심 했었지. 3호, 15, 28에 16, 16, 15, 16살 겨우 지나 이 시절에는 이때가 여성들이 제일 예쁘고 아름다울 때라고 생각했었던 거지. 지금 15, 16이면 몇 살이야? 중2, 중3이네. 그렇죠. 겨우 지나 천연여질, 천연, 타고난 려, 아름다움이 저절로 일어나서 남편 놈도 내가 결혼할 때는 어리고 예뻤으니까 그때 이 얼굴, 나의 몸, 이 태도를 보면서 100년 기약 약속을 했었는데 100년 기약, 100년 동안 우리 잘 지내기로 약속해 봅시다. 누구? 화자와 남편 사이의 약속이었겠지. 그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연광, 세월이 쑥훌 아주 빠르게 지나가고 조물주가 다시 시기심이 많아서 조물주가 말이 빠져있죠. 너무 잘 지내는 우리 사이를 다시 하야, 시기하여 봄바람, 가을, 달이라고 하면 세월이에요. 세월. 혹은 시간이지. 세월. 시간이 배올이 북 지나듯, 배틀에 북 지나듯 빨리 시간이 흘러간다. 시간의 흐름을 배틀에 북 지난다 라고 표현하면서 어떻게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추상적 개념을 배틀에 북 지나는 것처럼 이라고 구체화했습니다. 뭐뭐 하는 듯 이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직유법도 쓰여 있는 거고. 설빈화한 과거의 아름다운 내 얼굴, 눈같이 하얀 피부, 꽃처럼 아름다운 내 얼굴은 어디에 가고 현재 면목가증 보면 볼수록 미워지게 되었는가. 즉
나의 아름다운 이 미모가 과거와 현재 너무너무 달라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제일 예쁘고 잘생기고 멋있을 때예요. 오늘 집에 가서 거울 보면서 생각해. 이게 내 인생의 전성기 얼굴이구나. 큰일 났다. 기상.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렇게 사람 인상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설빈화한 어디 가고 면목까진 되었는가. 내 얼굴을 내가 봐도 못생겼는데 내 얼굴을 내가 보니 참 미운데 어느 님이 날 뵐소냐 어느 누가 나를 사랑하겠는가. 서리파. 스스로 참게 부끄러워하니 누구를 원망하랴. 원망할 사람이 있어 없어? 없지. 한탄과 자책. 남편이 나 꼴보기 싫어서 집 나가 있는 거 그게 따지면 다 내 잘못인데 어떡하지?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는가. 사자성어 혹시 뭐 아는 거 있어요? 수, 원, 수, 구 이런 사자성어 있죠. 동현 씨는 글씨 잘 보이니? 아 그래요? 그러면 조금 앞으로 오셔도 괜찮고 조금 더 키워볼까? 네. 이거 이번 주에 15만 원 주고 램프 바꾼 건데 그냥 그래. 되게 열받았어. 남편 놈은 3, 3, 5 짝지어서 야유원 기생집에 있는 술집에 세 사람이 났단 말인가? 왠지 이 시절엔 놀 거 없으니까 어차피 친구들 만나가지고 그냥 술집 가서 놀 거야. 기생 끼고. 그랬는데 생각하는 거지. 맨날 똑같은 기생 보면은 좀 지겨워서라도 집에 돌아올 만한데 계속 안 들어오는 거 보니까 새로운 기생이 났나? 새로운 여자한테 또 빠졌나? 그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지. 꽃 피고 날 저물 때 정처 없이 나가 있어. 앞에 주체가 빠져 있죠. 남편은 꽃 피고 새 우는 날 저물 때 정처 없이 정해진 곳 없이 집 나가서 백마 금편 백마 타고 금으로 된 채찍을 타고 어떠하게 화려한 차림으로. 지금으로 따지면 명품 옷 입고 명품 구두 신고 외제차 타고 다니는 것이. 백마 금편으로 어디 머무는 곳. 지금 남편은 어디에 있을까? 원근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지내는지 자세한 소식이야 더욱 알겠는가? 알 수가 없지.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남편놈 지금 뭐 하고 놀고 있을까? 라면서 행방을 전혀 몰라. 행방을 전혀 몰라. 괜찮나요? 전화하면 되지. 이 시절에 전화가 어디 있어요? 개들이 비었죠? 다음 페이지. 이렇게 누워서 생각해봤는데 이거 더 이상 남편하고 나는 정상적인 부부의 인연이 아니야. 인연이 끊어진들 생각이야 없겠는가. 이성적으로는 생각해. 우리의 인연이 끊어졌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의 생각은 그리움이에요. 그리움이야 없겠는가. 즉, 이 시를 말하고 있는 여인은 남편에 대한 원망의 정서도 있고 동시에 그리움의 정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노래 나왔었던 그 미워도 사랑하니까 뭐 그냥 그 정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얼굴을 못 보면 그립기나 마르면은 얼굴을 못 보면 그립지나 말기를. 12대 하루가 길기도 길구나. 한 달이 지루하다. 됐고. 하루가 길고 한 달이 지루해요. 시간이 느리게 간다. 왜? 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아, 쌤, 앞에는 시간 빨리 간다면서요. 그때는 훅 늙어버린 거에 대해서. 옥참, 창문으로 밖에 심어놓은 매화 몇 번이나 피고 졌을까.
남편 집 나간 지 적어도 2, 3년이야. 매화가 피고 지고 해야 되는 거니까. 즉 남편의 어떻게 뭐라고 할까? 방황? 방황 아닌데 남편이 집 나간 지 그냥 오래됐어. 겨울밤 차고 찰 때 흔적이 남는 눈이 섞어서 치니 여름날 길고 길 때 구준빌은 무슨 일일까? 겨울밤 여름날 차고 찰 때 길고 길 때 무엇은 어쩌고 오케이 됐고 겨울 여름이라고 하면서 겨울에도 보고 싶고 여름에도 보고 싶고 그럼 중간중간에도 계속 보고 싶고 삼춘화료 3월 봄 꽃피고 버드나무 피는 호시절 좋은 계절에 경물 아무리 좋은 경치를 봐도 시름이 없다. 요 부분 체크. 시름이 일다. 아무 생각이 없다. 아무 감흥이 없다. 남편이 없어서 3월 호시절도 즐겁지 않다. 여친 남친 없는 상태에서 발렌타인데이 오거나 벚꽃 시즌이 오거나 크리스마스 되면 어때요? 감흥이 없어요. 그렇죠. 나 그냥 새벽에 할 일도 없는데 그냥 해외 축구나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날도 축구 하나? 크리스마스 날? 이분 날? 해외 축구했을 때 농구 그때 농구 시즌이냐? NBA 크리스마스 매치데이라고 해서 딴 팀들끼리 잡아줘요. 아 그래? 네, 일본. 그 맨 앞자리에서 보면 막 한 1,000만 원씩 한다며 그 티켓 엄청 값이. 비싸요. 선수랑 막 바로 앞으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막 의자에 앉아서 보고 막 그러더만. 맞아요. 가을달이 방에 들고 실솔 귀뚜라미가 뭐 하고 있어요? 침상에서 울고 있지. 근데 진짜 울고 싶은 건 누구야? 나야. 그래서 감정이입이 든 대상입니다. 긴 한숨 떨어지는 눈물에 속절없이 하염없이 생각만 많다. 누구에 대한 생각일까? 남편 놈 언제 오나? 그리고 그런 생각만 할까?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도 생각이 많겠지.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샤. 죽을 수도 없겠구나. 포인트가 되는 건 이거예요. 원망이에요. 원망. 원망하고 있어. 다음 페이지. 도로혀 돌이켜 생각하니 이리하여 어이할꼬.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인생 답이 없어.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 팔자야. 청등, 푸른색 등을 돌려놓고 녹기금, 검은 고를 비스듬히 안아서 접변화라고 하는 한 곡조 시름을 따라서 섞어 타니 느낌이 어때요? 저변화라고 하는 이 한 곡조는 왠지 구슬픈 노래일 것 같지 않나? 소상강 밤비에 대나무 소리가 섞어서 도는 듯 지규. 무덤가에서 천년 이별한 학이 우는 듯 지규파. 어디에 무엇이 뭐 하는 듯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또 방금 읽은 것도 됐고. 화표 천년별학이라는 건 중국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중국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 그냥 내가 연주하는 노래가 엄청 구슬퍼요. 이렇게. 옥수, 고운 손으로 타는 수단, 나의 솜씨, 옛 가락 있지만 어머 내가 생각해도 연주 좀 하는 것 같아. 부용장, 연꽃을 새겨놓은 커튼 안이 적막하니 내 연주가 누구 귀에 들릴소니 누구 귀에 들리겠는가. 나의 연주를 들어줄 사람 아무도 없어. 들어줄 사람이 없어. 애절하다 정말. 검은 고를 타며 외로움을 달래려고 합니다. 간장,
간과 내장이 9회 9번 돌아서 굽이굽이 끊어져라. 그만큼 고통스럽다. 흔히 이야기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장이 꼬인 것 같아요. 뭐 이런 느낌? 난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데 그게 9번이나 꼬여 있대. 얼마나 아프겠어. 괴롭다는 얘기겠지. 차라리 잠에 들어 꿈에서라도 보려 하니 꿈에서나 남편을 보려 했더니 꿈에서 보려면 볼 수 있나? 뭐 어떻게 되면 볼 수 있겠지. 화자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죠. 하지만 꿈에서 아무리 남편을 만난다고 해도 현재의 문제가 해결이 돼? 안 돼. 일시적인 갈등의 해소의 역할을 해주는 거지 꿈꾼다라는 것 자체가 남편이 집에 없어서 생기는 문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이거라도 하고 싶어요지. 꿈에서 님을 보려고 했는데 바람에 지는 이파리 바스락바스락 아우 시끄러워. 풀 속에서의 우는 짐승, 풀벌레 소리죠. 무슨 일로 나와 원수 적길래 나의 잠조차 깨우는가. 지는 잎 우는 짐승 나와 있는 이 세모는 내가 꿈을 꾸지 못하게 방해하는 방해물, 장애물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쟤네들도 원망의 대상이 되지. 무슨 일로 원수져서 나의 잠을 깨우는가. 천상의 견우직녀. 어머 견우직녀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럼 또 A 옆에다가 이렇게 써야 되겠네. 설화를 빌려다가 사용합니다. 설화를 차용하고 있다. 천상의 견우직녀는 은하수가 막혀 있어도 견우직녀 사이에서의 장애물이죠. 7월 칠성날 1년에 한 번 때를 놓치지 아니하거든. 즉 1년에 한 번은 만나는데 우리님 가신 후에 집이 있죠? 남편놈이 집 나갔지? 약수, 사람의 힘으로는 건너지 못하는 약수로 가려져 있는가? 무슨 약수가 가려져 있길래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끊어졌는가? 그래서 시적 화자는 생각하죠. 차라리 나보다 견우직녀가 더 낫다. 왜? 얘네는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만나니까. 장애물, 은하수 장애물, 약수 장애물. 은하수는 견우직녀 사이의 장애물, 약수는 나와 남편 사이의 장애물. 하지만 약수가 실존하는 건 아니다. 난간에 비겨서서 기대어 서서 님 가신 쪽을 바라봤더니 초로 풀에 이슬은 맺혀 있고 내 눈에 눈물은 맺혀 있고 모운 저녁 구름이 지나갈 때 나의 그리움이 지나갈 때 피어날 때 중림 대나무 속 푸른 곳에 새소리 더욱 서럽다. 근데 서러운 건 사실 누구야? 나지. 그러니까 이 새소리도 감정이입. 빨리 생각해. 앞에 감정이입 하나 있었어. 뭐 있었어? 실솔 있었죠. 그럼 옆에다가 또 이렇게 써놔야지. 세상에 서러운 사람 수없이 많다 하겠지만 박명한 팔자가 사나운 홍안 빨간 얼굴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야 나 같으니 또 있을까 없을 것이다.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서러워. 아마도 이 님의 지위로 이 님의 탓으로 아마도 이 님 남편 때문에 내가 살똥말똥 하여라. 여기도 원망.
옆에 정리된 거 보면 자신의 운명에 대한 한탄과 님에 대한 원망이 있다라는 것들. 원망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또 옆에 뭐 살펴볼 만한 구절이 있는가? 네, 얘네들은 다 설명 확인해 드렸고 학교쌤이 어떻게 얘기해 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요 모운을 그리움이라고 해석했고 앞에 나와 있었던 초로는 나의 눈물이라고 해석을 했었는데 그거는 뭐 쌤이 시키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이다. 새소리 감정이입이고 감정이 하나 더 있었다. 뭐 실, 솔 있었다라는 거 같이 체크해 두면 끝이지.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옆에 나와 있는 문제. 학습활동. 과거, 현재의 처지. 쉽게 생각하자고. 과거의 처지는 아주 좋았어. 하지만 현재의 처지는 bad. 나쁘죠. 과거에는 천연여질, 타고난 아름다움이 있었고 설빈, 화한, 눈 같은 피부, 꽃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현재는 면목같은, 꼴보기 싫어. 대조. 과거에는 군자호구를 원했는데 현재 나의 처지는 진짜 어떻게 이런 놈이랑 살게 됐을까? 경박자를 만나게 되었다. 과거에는 어린 시절 즐겁게 놀아다녔는데 지금은 활자가 사나운 여인네가 돼버렸죠.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과거와 현재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밑에 동현씨 졸려 죽겠지 지금? 네. 다음 19에 나간 너무 지나치게 솔직한 거 아니냐? 장안유역 경박자를 꿈처럼 만났어. 335 야유원에 새 사람 낳는가? 아마도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이 나쁜 놈아. 남편에 대한 원망. 얼굴을 못 보면 그립지나 말지. 차라리 잠에 들어서 꿈에서라도 보고 싶어. 난간에 기대어 서서 님 계신데 바라보고 있어. 어머, 남편 원망하는데 그리움과 미련도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남편 생각하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자꾸 여러 가지 생각이 나더라 이 이야기죠. 오른쪽 위로 올라올게요. 이 작품에 등장하는 자연물의 기능을 파악하고 서로 관련 있는 것들 연결해보자. 실솔, 새소리, 감정, 이입, 흔적이 남는 눈, 구준비, 저녁구름, 자연 배경, 쓸쓸하고 답답한 정서를 강조한다. 지는 잎 우는 증생 때문에 잠도 못 자, 꿈도 못 꿔 화자와 님 사이의 방해물, 그리움을 심화해줍니다. 밑에 규원가와 우리 동네 구자명씨 여성의 삶을 비교해보자. 너무 슬픈 얘기인데 시대가 변했지만 여성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에 대해서 토론해보자. 맞벌이 부부 우리 동네 구자명씨. 구자명씨 정보 1. 맞벌이 부부다. 7살 아기 엄마 구자명씨 2. 7달 아기 엄마다. 출근 버스가 오르기 무섭게 아침 햇살 속에서 졸기 시작한다. 버스만 타면 졸기 시작한다. 3. 무슨 얘기예요? 매일매일 피곤하다는 이야기인 거지. 근데 차 타면 졸리지, 잠 충분히 잤는데도 그렇게 또 자는 거는 그것도 일종의 멀미의 일종이라 그러던데. 저희 어머니하고 맨날 차 타고 어디 가다 보면 차 타자마자 주무셔. 중간쯤 깨어나가지고 다 왔나? 그리고 또 자. 너무 부러워. 경기도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출퇴근한다는 얘기네요. 경적 소리에도 아랑곳 없이 꾸벅꾸벅 존다. 왜? 피곤해. 피곤해? 일상이 고단해. 그럼 이제 궁금해해야지. 이 구자명 씨는 왜 이렇게 맨날 피곤할까? 밤에 잠을 못 자서 그렇지. 왜 잠을 못 잘까? 사계절 밖으로, 차창 밖으로는 사계절이 흐르고 구자명 씨 1년 내내 고단해. 진달래 피고 밤꽃이 흐드러져도
아침부터 밤까지 고단해. 부처님처럼 졸고 있는 구자명씨. 돌부처 어때요? 꿈쩍도 않고 그냥 계시죠? 꿈쩍도 안 하고 졸고 있어. 아, 여기 이 이후 나오는 부분은 뭐냐? 화자가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시의 화자는 누구예요? 버스 안에서 구자명씨 관찰하는 사람이지. 버스 안에서 구자명씨를 관찰하는 화자가 추측한 내용. 그래, 그래도 이렇게 앉아서 가는 게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저 10분은 간밤 아이에게 젖물린 시간이고, 저 10분은 간밤 시어머니 약시 중든 시간이고, 그래, 저 10분은 새벽에 만취해서 돌아온 남편을 위해 버린 시간일 거야. 하여튼 여기도 남편 놈이 문제네. 뭐 젖주는 거는 구자명씨가 해야 한다고 쳐. 지네 엄마인데 지가 좀 약 좀 챙겨주고. 그리고 지가 술 처먹고 늦게 안 들어왔으면 구자명씨 10분 더 잤을 거 아니야, 밤에. 고단한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 집 속에서 흔들리는 펜지꽃 아픔. 집안에 펜지꽃 막 심어서 화분에 키우고 있어. 너무 예쁘고 좋지 않나? 그런데 막상 펜지꽃 자체는 아프고 식탁에 놓여있는 안개꽃 멍에. 멍에면은 뭐예요? 소 밭 갈 때 옆에 풀 뜯어먹지 못하게 입에다가 물려놓는 게 멍에지. 그러니까 펜지꽃 아픔, 안개꽃 멍에. 구자명씨에게 둘러싸여져 구자명씨를 묶고 있는 일종의 삶의 구속 같은 거지. 즉 가족은 평안해. 뭐 때문에? 구자명씨가 희생했기 때문에. 시에서 항상 그러나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 옆에다가 쓰죠. 뭐라고? 시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는 구자명씨 개인적인 고단함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 이 밑에 부분에서 여자가 바쳐든 한 식구의 안식이 구자명씨가 여성 전체로 대상이 확대되고 있고요. 아무도 모르게 죽음의 잠을 향하여 거부의 화살을 당기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앞으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여성 전체의 고단함이 구자명씨 개인의 고단함이 여성 전체에 대한 저항, 비판으로 내용이 확장되고 있다. 그 정도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구자명씨는 규원가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결국에는 뭐예요?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여성의 고단한 삶은 바뀌지 않았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확인하자. 규원가를 참고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가사의 시를 창작해 봅시다. 패스. 밑에 것도 패스. 사음보 연속체. 요 말만 기억할게요. 가사는 사음보 연속체. 가사의 운율 형성 방식. 사음보 연속체. 됐고. 다음 페이지. 규방가사의 시작을 알리는 규원가. 규방은 전통 가옥에서 여성들의 생활이 공간이 되는 안방 여성들의 거주 공간을 말합니다. 규방가사는 양반 부녀자 층에 의해 향유된 가사다. 영정조 이후 민간에도 유행했다. 여성들의 희노애락을 드러내고 있다. 섬세하고 진솔하게 여성의 문학적 분출구 역할을 했다. 최초의 규방가사라고 그랬잖아요. 규방가사의 시초다. 제목에서야 알 수 있듯 주제는 봉건사회 귀중여성의 슬픔과 원한, 규원가. 하지만 화자의 정서는 단순하지 않죠. 옛날이 참 좋았는데 늙는 거 서러워하다. 남편도 한탄하고 애절하게 그리워하기도 하고 자책과 체념도 있고 복합적인 심정이 드러납니다. 가사니까 사음보 연속체. 다양한 표현법 있고 고사 뭐 있었어요?
소상야오 대바람 섰도는 듯 화표 천년 벼락이 운이는 듯 우아하고 섬세하게 표현해 줍니다.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은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남편을 원망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용감한 표현일 수 있어요. 강요된 봉건윤리에 대한 반항과 억압된 자아 욕구에 대한 울분, 자유를 향한 외침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정도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고 오른쪽에는 뭐 어땠어? 뭐 읽어보시면 되겠고 뭐 인생 자체가 그냥 결혼 이후에 정말 차라리 죽느니만 못한 뭐 그런 인생을 사시긴 했었는데 뭐 안타깝죠. 됐고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